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적용 가능한 ICT 헬스케어 사례 소개 및 제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백동민 단장님께서 발표 자료 7P 그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5번째 해당하는 파티서페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오늘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실 ICT 기술을 적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결국 환자의 참여를 많이 이제 이끌어내 가지고 의료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결국에는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의료 코스트를 줄이는 그런 게 사실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션트 이제 인게이지먼트의 이제 중요성과 함께 여기에서 왜 ICT 기술이 중요한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뒤에서 좀 말씀 오늘 좀 드리고자 싶은데요. 실제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면은 진짜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가 되려고 하면 병원에서 환자 포탈을 통해서 그냥 데이터를 환자한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의료기관의 이제 조직,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컬처의 중요성을 되게 상당히 얘기하고 있고 그 문화에서 환자에게 그 건강의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진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실제 진료 보실 때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함으로써 환자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죠. 임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트루한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회를 좀 보시면은 보통 이제 페이션트 포털이라는 걸 통해서 환자에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실제 이 페이션트 포털에는 보통은 약을 리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약을 리필할 수 있는 기능이 워낙에 이제 법적으로 좀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지만 환자가 포털을 통해서 리필을 계속 요청을 하고 이렇게 약을 좀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당뇨에 대한 약에 대한 수능도가 실제 페이션트 포털을 이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에 6%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션트 포털을 이용을 하면은 당뇨 환자에 대한 약의 수능도를 올릴 수 있고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환자분들의 거의 한 75% 정도는 내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그 중에서 실제 68% 정도의 환자인 경우에는 영상 데이터를 환자 포털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기록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영상 데이터에 대한 내가 데이터 접근 이런 것도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니즈가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 병원의 몇 가지 경험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페이션트 포털 말고 환자에 대해 정보 접근의 중요성으로서 저희가 입원 환자 대상으로 이제 베드사이드에서 건강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여러 이제 문진 데이터에 대한 수집하고 그 온라인 진료 정보 교류를 통한 이제 만성질환 관리 이런 사례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그 병상마다 개인 환자용 이제 단말기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요거는 제가 다른 학회나 이런 거 발표를 통해서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이 되었고 현재 화면들은 저희가 좀 논문에 사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시스템을 운영해 본 저희가 이제 경험을 시스템에 대한 로그 분석이라던가 이 베드사이드 터미널을 통해서 환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간호사분들 통해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그 분석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TV나 인터넷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 대한 건강 실제 검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약에 대한 지금 복용 처방 약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데이터를 접근을 하고 계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9% 정도는 내 데이터에 대한 니즈가 사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실제 진료비 조회뿐만 아니라 진료비는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화상 계속 이제 간호사한테 얼마 진료비 물어보기가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 터미널을 통해서 진료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실 조회를 좀 많이 하시고요. 그 외에도 랩 검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조회라던가 그리고 약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식이 정보, 식사나 그리고 린넨 신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에 대한 니즈를 이 베드사이드 터미널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저희 이제 가족이 입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병원에 은병을 좀 가보아도 다른 옆에 병상
이상에 계신 분은 오히려 간병인이 환자의 랩 검사 결과를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게 좋아졌네요. 그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도 오히려 간병인이 이 데이터를 보고서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 또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경험들이 실제적으로 뭐 의사, 환자 그리고 간병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게 바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사실 좀 니즈가 많이 있으시고 또 설문조사를 실제 해봤을 때 환자분들이 이 TV나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런 나에 대한 진료 정보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가 7점 만점에서 5.7 정도 나왔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실제 분당 서울대병원을 다시 이용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이거를 뭐 다른 환자한테 추천을 하겠느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5.6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ICT 기술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이 병원을 내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에 좀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운 저희는 좀 결과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좀 보급이 되어서 환자분들의 데이터에 접근 능력이 좀 향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외래 환자인 같은 경우에는 페이션트 포털을 통해서 지금 국내에서 사실 페이션트 포털이 있는 데가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아산병원 한 요 정도밖에 지금 없기는 한데요. 저희도 이제 포털을 구축을 해서 환자분들께 약에 대한 이제 처방 이력이나 검사 결과 그리고 본인이 실제 이 포털에서 내가 가정에서 측정한 뭐 혈압이나 혈당 데이터들을 스스로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이렇게 뭐 웹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가능한 구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로그를 분석을 해봤을 때는 한 반 정도 48% 정도는 웹으로 데이터를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5% 정도는 저희가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쓰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바일 기술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페이션트 포털에서도 사실상 환자의 검사 결과 데이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검사 결과가 되게 많이 좀 궁금을 하시고 진료 보기 전에도 미리 검사 결과를 본인이 확인을 하시고 진료 보실 때도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선생님들은 너무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 좀 귀찮다. 어때 이런 선생님들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검사 결과를 환자분들이 미리 직접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약 처방에 대한 내역이나 이제 가족 이 방문 이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스스로 이 포털을 이용해서 뭐 혈압이나 혈당 데이터를 자주 입력하는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저희가 최근에 한 2개월 동안에 그 데이터에 대한 로그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은 연령대별로 저희가 이게 10대, 20대, 30대, 40, 50, 60, 70 여기 보시면은 물론 웹으로 여전히 이용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뭐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한 거의 또 반 정도 이렇게 그룹은 나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40대 이후에 연령대 분들의 사용이 훨씬 데이터에 접근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데이터에 대한 니즈는 나이가 많으시다고 이런 거를 IT 기술을 쓰기 어려워서 아마 안 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오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본인이 아니라 그 이제 가족이 또는 이렇게 뭐 아들이 딸이 이렇게 데이터를 미리 뭐 확인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니즈는 결국에는 이제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를 저희 로고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는 그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진료를 오시게 되면은 먼저 뭐 동의 설문을 이용해서 문진 데이터들을 많이 좀 입력을 작성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전산을 저희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12개 진료과에서 한 42개 설문지 정도를 이런 식으로 전산화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이런 치과 초진 설문이나 뭐 건강에 대한 상태 평가, 뭐 코골이 평가도 있고 영양에 대한 식습관 설문지, 노인 우울증 평가. 사실 이게 진료과별로 환자분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문으로 평가해야 되는 게 먼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미리 이렇게 데이터를 환자분들이 대기하면서 또는 집에서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오시면은 바로 진료 시점에 이 데이터를 보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나 활용 측면에서 가장 큰 이제 유효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시스템이 계속 좀 발전이 나가야지 ICT 병원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게 복지부하고 이제 미래부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온라인 이제 정보교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동네 병원하고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시스템에 협력해서 당뇨 환자를 관리를 하는 건데요. 환자분들이 그 보통 뭐 이렇게 그 혈압기, 블루투스 연동되는 혈압기를 환자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측정되는 활동량 정보, 그리고 본인의 이제 식사 정보나 그런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그 정보들이 이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고, 이 데이터를 1차 의원에서 동네 의원 선생님들이 환자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병증에 대한 뭔가 좀 우려가 있다,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의뢰서와 함께 이 당뇨 환자의 그동안 관리됐던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합병증 검사하고 병원에서 치료 받은 다음에 다시 온라인 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서 회송을 해서 저희가 1차 의원에서 다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저희의 원래 추측한 바로는 뭐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의 뭔가 진료 협력 체계가 좀 워낙에 그 올바르게 좀 구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목적에서 이런 한번 파일럿을 진행을 해보고 있고, 지금 200명 환자를 그러니까 목표로 해서 지금 20개, 10개 지금 의원이 저희가 20개 의원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20개 의원으로부터 지금 한 거의 190명 정도 환자는 지금 인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3개월 동안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상태로 환자분들이 쓰는 거 이제 의료진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 피드백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서 SMS나 전화 상담, 목표치 제공한 거에 대해서 수가를 이제 발행을 해주는데, 이런 시스템이 과연 효과적으로 잘 동작을 할 것인가, 이거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좀 계획은 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만족뿐만 아니라 이 당뇨병 환자에 대한 자가 관리 뭐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당뇨병 특히 스트레스 인자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온라인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뇨병 환자를 1차 입원에서 관리하면서 의뢰 해송을 한 경우에 그런 뭐 건수라던가 이런 게 진료 협력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자 지금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그 앞으로 미래에 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의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IoT 기술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병원 내에서 IoT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영역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을지, 그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니즈가 있었던 건, 이거 병동이 흰색이고 이제 병동 이외 부서가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니즈가 있는 거는 저희가 조사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사실상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해주었는데, 그 중에서 환자에 대한 그 뭐 바이탈 사인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동안 그 사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실제 EMR에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좀 높은 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또 뭐 낙창이나 뭐 욕상 관리, 그리고 그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자의 병원 환경에 대한 그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IoT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면 도움이 좀 되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병원 내에서는 상당히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저희 조사 결과이고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병원 내에서 ICT 활용에 그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 이미 애플에서는 여러 다양한 그 리서치 킷을 이용을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그리고 호주 이런 등에서 질환 관리에 이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서치 킷은 목적이 이걸 쓰는 환자하고 실제 병원 간의 그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환자 관리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질환들을 보시면은 파킨슨씨 질환이나 저희 뭐 흔한 뭐 당뇨나 심장질환, 뭐 천식 이런 거 외에도 뭐 흑색종이라나 자폐증, 그리고 뇌전증,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질환에 대해서도 이 ICT 기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는 거를 저희가 기존에 뭐 애플에 있는 연구 사례를 통해서 사실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좀 얻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그 미국에 있는 그 국방건강기술 그 부서에 있는 내셔널 센터 포 텔레스 앤 텔레메디슨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뭐 재향 군인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정신 건강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평가하고 이것들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의료에서 이미 쓰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라던가 그리고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지속 노출 치료라던가 여기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환자인 경우는 또 금연 프로그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살린 금연 프로그램이다. 이런 종류의 여러 다양한 종류의 실제적으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이게 많다는 아직 개발 영역이 많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좀 자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직 질환 발굴들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페이션트 좀 인게이지먼트에서 여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환자 그 각 병원에서 페이션트 포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환자가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의무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미닝풀 유즈 이제 스테이지 2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거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은 무조건 해당하는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의 50% 이상의 환자에게 내가 개인 건강 기록에 대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소한 5% 이상의 환자는 내가 포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고 다운로드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맞춰져야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계속 페이션트 포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게끔 이렇게 많이 독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그 환자에 대한 교육 자료 데이터도 10% 이상의 환자에게는 교육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5% 이상의 환자하고는 이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걸 증거를 보여줘야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또 미국에서는 이제 EMR 인증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페이션트 포털에서 갖춰야 될 기능이 환자가 내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보고 다운로드하고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 2015년 이제 9월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제 의원급하고 병원급 이렇게 두 개 나눠보면은 의원급에서는 한 92% 이상의 환자가 그 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온라인에 들어가서 받고 그 다음에 1.46% 정도는 진짜 데이터를 뭐 다운로드하고 전송까지 한 거죠. 그리고 병원급 환자는 아직 좀 여기 돼 있는 병원급은 90%, 1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게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데이터를 포털에 들어가서 많이 보고 데이터를 액세스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보급이 되려면 이제 EMR 뭐 인증이나 뭔가 다른 어쨌든 인센티브를 통해서 각각 여러 의료기관들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끔 사실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지만 이런 게 가능한 현상이고 이게 사실 되어야지만 정밀의료에서 EMR 데이터를 환자가 이제 줄 수 있고 그 환자가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포털이 있어야지만 사실 가능한 현상인데 미국에서는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의무화가 이제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인프라 기반이 좀 많이 갖춰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좀 저희도 앞으로 뭐 정책적인 좀 고민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조금 빨리 시간을 좀 단축을 하려고 빨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를 할 때 중요한 거는 포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로 보는 그런 페이션트 포털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향후에는 이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이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나 접근성 그리고 보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이제 의료기관에서 좀 자각을 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의 그 베드사이드 단말기나 아니면은 PHR 포털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건강 검진 기록 데이터들을 접근하지만 그 다 검사명들이 아직까지는 의료진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 용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그 검사명 같은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뭐가 문제여가지고 앞으로 뭐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 이게 또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지식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런 용어들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다 전문의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저런 평이한 좀 용어들로 많이 좀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도 표준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앞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많은 사실 영역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기술 개발이 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